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아오야마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오야마 대학은 시부야, 일본의 동경 중심지. 네. 보통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막 사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사방에서 건너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건너는 그 장면을 네. 연상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의 성지죠.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오야마 대학이.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문과, 네. 이과, 종합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없는 학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학부로 많이 갖추고 있고 게다가 학교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름답다. 보통 일본 대학들의 학교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하고 달리 보통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교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번듯하고 네. 멋지고 학교 가면 진짜 큰 대자 써서 네. 대학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대학이 솔직히 동경을 벗어나서 네. 좀 멀리 떨어진 동경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하치오지 정도 가야지 하치오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학교들이 이제 좀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네. 그쪽에 가면은 부지가 넓으니까 땅값도 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학교 규모들이 이제 그쪽 가면은 굉장히 크고 넓고 그런데 동경 안에 시내 중심 쪽에 있는 대학들은 지난번에 학습원대학, 각슈인대학도 말씀드렸는데 네. 학부도 작은 것도 있지만 학교는 작지만 아름답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작지도 않지만은 또 우리가 상상하는 한국에서 상상하는 대학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를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대학에 들어갈 때 학교 크기도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보고 네. 대학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대학의 규모도 보고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 대학에 대한 그 잔디밭과 맞아요. 상상하는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네. TV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 걸어 나오면서의 긴 교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는데 일본 대학이 그런 부분이 없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좀 건조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는 아오야마 대학은 상당히 학교도 아름답고 넓고 그 다음에 학부도 아주 굉장히 많은 대학으로 선택해보기 굉장히 많은 대학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호하는 만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루치 이쪽의 대학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위에 상위권에 위치한 대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이지 대학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메이지 대학도 뭐 좋은 학교는 물론 맞습니다만은 직접 가보면 빌딩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대학교가. 그래서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기엔 조금 학생들이 상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고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생의 규모나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학교의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가는 대학인데 멋진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겠죠. 캠퍼스 낭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젊은 나이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강하겠죠. 그렇죠. 캠퍼스 낭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오야마라는 글자 자체도 왠지 모르게 귀에 조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오야마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학교 위치나 학교 크기, 그 다음에 학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딱 듣는 순간 약간 국립대 느낌도 약간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름에서 약간 국립대 느낌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오야마 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는 비교해서는 솔직히 좀 깐깐해요. 네. 학교 입시 자체가. 입시 자체가요. 저희가, 지마르치 다 보내봤는데, 네. 아오야마가 그 중에서 제일 깐깐했어요. 아오야마 대학이 깐깐한 이유는, 네. 서류상으로 입시 요강에 일본어 점수, 네. 종합과목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최저한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아주 간단한 참고인 거지, 그게 실질적인 건 아니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여기 써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어 점수를 270, 그 다음에, 270.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수학 1코스가, 네. 120점, 아니, 100점. 100점. 야, 수학- 이거는 심각한데? 수학 코스 2는 네. 110점.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네. 500점, 그 다음에 550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토익을 그렇게 써놓고, 상대적으로 토플 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데, 네. 토플 점수는 지금 이쪽에 국제정치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점수를 원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가 61점이고, 토플 점수가 61점. 토익 점수가 590인데, 저희 학생들 590은 기본 중에 기본인 애들이 좀 네. 많아서요. 네.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이 점수 믿고 지원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낭패를 볼 확률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합격 점수다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원서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절대 그 점수에서 뭐 나는 10점 정도 더 맞았으니까 합격하지 네. 않을까. 네.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많이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보내본 학생들의 점수로는 네. 일본어는 350점 이하는 저는 없습니다. 365. 오. 삼-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사립대학 중에 그 지마르치 대학은 거의 다가 다 35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저점이라는 게 334점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학생도 있고, 이제, 지마르치 중에 호세이 대학 같은 네. 경우는, 이치가의 캠퍼스, 동경 시내 중심의 캠퍼스가 아니라 조금 벗어난 캠퍼스, 그쪽으로 가면은 점수가 조금 한 20, 30점 깎여도 지원을 해도 네. 합격한 예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수를 너무 신봉하지는 마세요. 근데 300 이하는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돈 아끼시고 원서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비싸니까. 때문에 35,000엔 환율하고 보내는 가격하고 다 합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한 대학마다. 네. 그런데 300 적어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네. 최하 330점. 최하 330점. 330점부터 네. 일본어는 330점을 맞았는데 네. 본인이 수학이 잘한다. 네. 근데 거기에서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어를 영어를 잘한다. 그럼 네. 영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있고 종합 과목도 본인이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지원은 할 만은 한데
보통들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 네. 뭐 최저한으로 맞춰서 가겠다. 그러면 조금 재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일본어 점수가 보통 330 이상은 받아야지. 330도 없어요, 실은. 거의. 불안하기보다는 거의 없다. 합격의 가망률이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워낙 점수들을 요즘에 좀 잘 맞다 보니까 330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10명 뽑겠다. 그러면은 100명이 지원해서 90명이 40만 원씩 원서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3,600만 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가 합격 점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점수는 안정권이라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원장님 얘기해 주시기로 하신 거고 그러면 일단은 아오야마 대학에서 아까 제시했던 일본어나 수학 뭐 이제 토익이나 토플 점수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 따라서는 소논문, 소논문, 장문 이런 시험이 또 따로 있거든요. 소논문, 장문. 실은 소논문과 장문의 실력은 이재유 점수하고도 또 별개라고 보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기도 하고 일본어 실력이 일본어 만점을 맞는다고 소논문을 잘 쓰냐 그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 공부는 또 따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글 쓰는 것과 일본어로 글 쓰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아오야마를 지원하겠다. 아오야마도 학부에 따라 좀 다른데 경제학부, 법학부, 경영학부, 그 다음에 뭐 종합문화정책학부, 그 다음에 사회정보 학부 이런 곳은 이제 소논문하고 구두시험. 구두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질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어떤 전공적인 어떤 지식을 물어보고 그런 게 구두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조금 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재유 점수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영어 점수라든가 그런 공식적인 점수만 믿고 지원을 해서 낭패 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입시 요강을 잘 살펴봐서 이제 준비를 하려면 그런 대학을 준비를 하려면 우선은 일본어 점수가 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자체가 소논문이 있다. 그러면 최소 6개월 전부터는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글 쓰는 거를 저희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뭐 글 쓰는 요령은 한국어로 글 쓰는 거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한국에서 뭐 논술이라든가 그런 거 배우러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글 쓰는데 자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플러스는 되는데 일본어로 글 쓰는 요령은 또 다릅니다. 일본어로 글 쓰는 것은 좀 다르다. 글 쓰는 요령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합격의 길로 좀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면접은 당연히 어느 대학이건 면접은 무조건 중요한데 아오야마 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맞아서 이재유 점수를 많이 맞았다고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선 1차는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면접을 볼 때 네. 서류를 보내거든요. 성적증명서 네네네. 그런 거를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라든가 그런 거를 학교에다가 1차 원서 접수 때 보내는데 2차 면접 때 학교 성적을 물어봐요. 지금까지는 일본 대학은 내신 상관없다. 네. 이걸 무기로 해서 네. 모든 학원들이 내신은 필요 없고 일본어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죠.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에 면접을 보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면접 보고 오면은 거기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그런 걸 저희가 전부 데이터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신 성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거군요. 네, 성적증명서 네. 제출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선은 성적증명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부 같은 경우 지원을 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 왜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다.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내신 성적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학생이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 순간 대처를 잘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오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나 경영 이쪽으로 지원을 할 때 수학하고 뭐 종합 과목 학부에 따라서는 이 종합 과목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수학하고 종합 과목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경제나 경영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수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 점수가 왜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좋으냐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수학이 상당히 많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을 맞고 대학에 들어가도 경영경제학부 쪽에서는 수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학은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에 대학 합격한 학생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저한테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해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경영학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수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한 2개월 동안 수학을 정말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자기한테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중간고사 치를 때 큰 도움이 됐다고. 실제로 이제 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이제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학생이 좀 낫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부, 경제학부 쪽으로 가시는 학생들한테는 수학이라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말기를 바랬으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내신을 안 본다라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만 면접관에 따라서 학생의 개인 신상,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면서 왜 성적이 왜 이렇게 나빴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부분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참조를 조금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약간은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 제가 방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는데 이 소논문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소논문을 쓰고 그 소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망 이유서죠. 지망 네. 이유서를 쓰고 네. 그 지망 이유서를 가지고 면접관이 혹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라는 학생들의 질문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인데 소논문하고는 별로 소논문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네. 소논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이제 아오야마의 전반적인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